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소태영 공동회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매일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인사말이나 아니면 시상식이나 막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런 강의까지 좀 부탁을 해서 제가 늘상 해왔던 이야기들이라서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평택 YMCA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분쟁 조정센터 센터장도 하고 있고 지속대학교 지속기업의 또 공동회장이기도 하고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 아시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하나센터 센터장이기도 하고 전국 하나센터 협회장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YMCA를 지금 벌써 한 34년, 35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오셔서 이야기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평택에는 2002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 지금 됐죠. 만 22년 정도 됐는데 안양 YMCA에서 있다가 여기 평택에 왔습니다. 평택에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저기 소사벌의 소사동 지금 거기에 논바닥에 가운데 있는 집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개구리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었는데 많이 변했죠. 20년 사이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평택 지역이 이렇게 변했구나 실감하고 또 이것이 어떤 문제를 또 발생하는지 지역사회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양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그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기에는 제가 지역사회 운동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활동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하는 것은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할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고민들을 기본적으로 가지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운동보다는 활동가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좀 함께 하는 나눔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죠.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대학은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기후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어떤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 오지요? 지금 한반도에는 밑으로는 고기압과 위로는 저기압 그래서 장마 전선이 통로를 만들어서 장마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뭐 때문에? 기후 때문에 그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위기, 비상, 예, 이런 이야기로 해야 된다. 기후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생명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생명이 전멸되는 위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크게 작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와요? 이런 위기들이 어떻게 옵니까? 더 자주 오고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22년도에 제가 그 기후 재난 지도인데 이게 세계 여러분들이 요거는 폭우 색깔 있죠. 여기 폭설, 폭염, 산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이 날짜는 뭔 날짜냐면 이거는 열대야 날짜예요. 그래서 18년에는 16일이 있었고요. 19년에는 34일이 있었고 20년대에는 54일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심각한 변화들이죠. 위기죠. 기후 위기죠. 22년도에 어땠습니까? 강원도 산불이 굉장히 났죠. 그 다음에 23년에 안타까운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세계 기후 재난 지도를 봤죠. 리비아는 어디예요? 사막지대거든요. 근데 대홍수가 났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원래 비가 안 오니까 배수 시설을 잘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 그만한 비가 쏟아졌다. 예.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홍콩 이렇게 이렇습니다. 24년도에 보면 여러분들 그냥 올해 일어난 일이죠. 올해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의 남해에서 260mm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산사태도 나고 집도 무너지고 막 이랬죠. 침수도 되고. 하동에는 234mm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알죠? 5월 달에 강원도에 설악산에 어떻게 했어요? 폭설이 내렸죠. 5월 달에 폭설이 내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되게 날짜가 되게 빨리 오고 또 짧아지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더 가까이 느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저도 텃밭에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틀려요. 작년하고 올해가 틀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 비상적인 그런 기후 변화에 기후 위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24년 LA에는 폭우 때문에 300건 이상의 산사태도 났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사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서부터 23년도 23년도에 12월 13일인가 언제 일어났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4km까지 갔다는 거예요. 용암이 흘러내리게.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는 것도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다. 스페인의 우박세. 이거는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내리고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우박이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비가 폭우가 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산불이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텍사스의 대형 산불, 서울의 5배, 가축 뭐 이런 것들 다 죽고 말이 안 되죠. 그 아까 흑인 사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브라질도 62도래요. 62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폭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거는 강원도의 산불 그 눈 내린 폭설 내린 이 사진입니다. 이거는 해바라기 농사인데 이렇게 말라 죽는 해바라기 농사를 하는데 이게 가뭄이 와서 말라 죽는 이게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한 장면입니다. 해수면 온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이제 동해에 있는 오징어가 안 잡히죠. 어종들이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어종들이 다 바뀌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21도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지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가 흡수하는 열량, 네. 이 단위를 우리가 제타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폭발하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폭발하는 단위. 그래서 바다가 열을 흡수해서 그 열을 지금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 바다가 우리의 모든 지구에 있는 열들을 그만큼 흡수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타줄 단위가 엄청난 에너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바다가 품고 있는 열 에너지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에 50억 개의 그러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50억 개면 지구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바다, 우리가 이제 바다 환경, 뭐 쓰레기 막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우리가 바다가 그만한 지구의 열들을 품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 개를 바다가 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서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좀 될 수 있겠는데 실감이 전혀 안 올 수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오거든요. 가뭄이 오고 또 폭우가 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감하는 것들이에요. 비가 너무 자주 와도 아니면 가뭄이 너무 심해도 농사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출산율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동물도. 지금 벌도 없어지죠, 벌도. 그래서 생산력이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가 뭐로 가냐면 식량,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돈도 벌고 막 이렇게 부를 늘리기도 하고. 요새 뭐 부동산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꿈에도 못 꾸죠. 이런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들, 이런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있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 간에는 어떻습니까? 국가 간에도 세계에서도 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러죠. 뭐 핵전쟁 위험은 지금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렇게 전쟁하면서 아직 그런 것들이 얘기는 없지만 그 밑에서는 북한이 또 뭐 미사일 지원한다, 무기를 지원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들 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미 중일이 지금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계속 지속돼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양극화의 문제, 국가 간의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분열, 대립 뭐 이런 것들이 늘상 존재하는 지금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대만 사이에 문제들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삶은 대중소비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에 가보셨습니까? 편의점 같은데, 편의점 가면요, 요새는 1인 2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1인 2로 팔고, 뭐 대형마트 가도 전부 다 요새 국 안 끓여도 되죠. 그냥 포장으로 일회용으로 그냥 데펴 먹는 것들 많이 든다 보니까. 근데 맛이 없으면 안 먹겠는데요. 그것도 맛이 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이용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로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작은 소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요새 우울증 이런 거에 굉장히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년층은 뭐 고독사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할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 사회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웃 분쟁 조정센터를 하고 있긴 하는데, 그 일을 왜 했냐면 이웃 간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운동이 그런 사회의 변화들을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또 시민운동이고,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빨리 변화시키는 것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스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또 옆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본인들의 문제, 앞으로 닥쳐올 이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청소년들은 경쟁 사회가 너무 심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경쟁만 해봐가지고요. 자기 가치관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는 이기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 얘들이 뭘 가지고 살겠어요. 취업 못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울증 생기고 이런 거죠.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요새 우리가 고령화가 되는데, 고령사회가 되는데 사실은 일자리도 없거든요. 일도 안 시켜주지. 이게 우리 전체 사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다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내 부를 위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했고요. 그리고 성공을 우리가 쫓아갔고요. 출세를 쫓아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스펙 쌓는 게 내가 앞에 미래에 삶을 위해서 스펙 쌓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도 그랬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시켰어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그래도 한 줄이라도 물을 더 쓰게 하려고 스펙 쌓는 일을 굉장히 해외 연수도 보내고 해외 봉사도 보내고 이러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사실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그 아이한테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회가 스펙을 원하지가 않아요. 네. 요새는 더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컸는지가 더 감수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직원도 면접 보면 이 친구가 일 잘하는 것보다는 똑똑한 것보다는 스펙이 어떻든 간에 그거보다는 감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화나고 모든 게 짜증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사회다. 근데 이거를 빨리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이웃분쟁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된다. 사회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치유가 돼요. 너무 소진돼 있다. 우리가 사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그 경쟁 사회에서 뚫고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소모를 했어요. 에너지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치유를 못 받으면 치유가 안 되면 더 커진다. 우리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더 살기 어려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시간을 치유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근데 치유라는 것은 그냥 내가 혼자 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해서 만족을 느낄 거야. 이런 것보다는 옆에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분들하고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치유되면 그것이 지역사회에 변화되는 거죠. 그런 지역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되고 이랬을 때 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지금처럼 지석대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하는 교육들도 있고 활동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수업만 남의 얘기만 들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배웠으면 움직여야죠. 배웠으면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행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것,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나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자부심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요 나에게 희망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어제 1박 2일로 제천에 갔어요. 거기가 13만 정도 된대요. 근데 평택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 뭐 워크숍이었는데 가서 거기 주민자치 뭐 회장인데 그분이 대한민국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평택 사람이 평택에 계신 분이 제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 68만 70만에 평택시에 산다는 자부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은 나름 우리가 대도시에 산다고 제천시를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나쁘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가 이러한 68만 70만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삶 속에서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런 희망도 있고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왜 통합을 해야 되냐? 저는 제일 평택에 와서 많이 듣는 거는 송탄, 안중, 그 다음에 평택, 남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지역 막 이런 것들 많죠. 지역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 고향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넘었죠. 통합된 지 30년 됐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도 아직도 송탄 사람들, 안중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그런 지역에 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러면 평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면서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통합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자유와 책임.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고 이렇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역사회에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가 되려고 하면 저는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나오고 이 교육이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웃분쟁에서도 늘상 그렇거든요. 이웃분쟁에서는 한 명만 활동가로 남는다고 하면 이 교육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지역사회의 운동은 이런 겁니다.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이웃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이웃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웃이 어떻게 해요? 마을 단위의 마을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로 삶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전체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게 운동의 활동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걸 누굴 돕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함께 사는 것.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활동할 때, 뭐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 이런 거는 제가 봐서 다 진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베푸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고 이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활동을 해야 되냐 하면 이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활동이 어떤 가치로 승화될 건지, 이웃의 가치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승화될 건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가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치를 이룰 건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삶의 가치를, 굉장히 의미를 더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사회도 변한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변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변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속대학이 우리 평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참여 하나하나가, 실천 하나하나가 많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소태영 운동화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처음 들어보신 분 잠깐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대다수님이 없으시고, 혹시 평택시청학 광장에서 물론 송탄하고 안중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알뜰 나눔 장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또 계시고요. 환경축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고 지속가능발전대학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곳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뭐 간식도 주고 교수님도 초빙해서 하는지 이거를 처음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쉽게 저희는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 그 다음에 아까 영상 개강식 시작하기 전에 그 외국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1번, 2번, 3번, 뭐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뭐 건강한 삶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을 쭉 받으면서 이 1번부터 17번까지 낯선 용어들을 계속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올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저희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저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제 자료를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추면서 저 말이 이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국제 용어입니다. 국제 용어를 그대로 저희가 직역해서 갖고 온 용어입니다. 이거의 개념은요, 유엔에 그대로 있는 걸 갖고 온 겁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피해받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요, 제가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은영 교수님이 해주실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거는 8시간 1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17개를 계속 나오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Leave no one behind.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 슬로건을 갖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에서 만들었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하루에 1.3불씩 벌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적정할까요? 안 맞아요. 하지만 세계 기준, 유엔이 바라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시간당 최저임금도 다르고. 그래서 유엔의 목표는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목표고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17개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UN SDG,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리고 SDG, 지속가능한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그렇게 만들고요. 한국은,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라고 하고요. 경기도도 있어요. 경기도형이 다르고, 제주도형이 다르겠고, 부산형이 좀 다르겠죠.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형도 있습니다. GSDG라고 하고요. 평택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지표가 지금 연구용역 수립 중이고요. 요것까지만 간단하게 맛배기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 용어들 중에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주요 이해 관계자란 말보다 주요 이해 당사자 그룹, 그 다음에 엠고스, 그냥 발음하기가 쉬워서 저희가 엠고스란 말을 주로 사용하시는 아마 교수님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엠고스는 말 그대로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입니다.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 이걸 줄여서 저희가 이거를 여러분께서 앵고스 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 앵고스 그룹 활동하게 되면 이러면서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개 주요 그룹, 9 메이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유엔에서 정한 9개 주요 그룹이 있어요. 9개 그룹을 뭘 얘기하는 걸까? 그거는 여성, 청소년, 노인, 노동자, NGO, 정부, 기업, 원주민, 과학자, 과학계 이렇게를 총 9개 주요 그룹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ESD라고 써있죠. 동그란 원이 있고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 이은영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은 게 지속가능 발전 대학입니다. 그거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ESD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거 약자를 따서 ES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여러분께서 하시게 될 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말이 좀 짧게 ESD라고 말을 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수강생 분석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게 17개 목표가 다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사회 분야를 얘기하고 있고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경제, 환경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가 어디십니까? 라고 사전에 저희가 교육 수강 신청하실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 경제 분야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져서 경제 분야는 항상 9%, 8%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일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경제 분야. 그만큼 이 지속가능 경영, ESG에 대해서 관심이 기업이든 아니면 관공서든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걸 ESG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재무적 성과, 그러니까 매출을 얼마큼 올렸나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매출 이외의 것, 비재무적 구조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걸 ESG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ESG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창훈 교수님하고 이은경 교수님이 전문이시니까 추후에 이 ESG와 관련된 강의가 나올 때 심도 깊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유네스코 ESG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란 위원회가 우수한 실천 사례로 인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제가 좀 넣었고요. 자, 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7개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영어로 다 돼 있지만 이게 유엔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뭐 건강한 삶, 뭐 교육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이거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리지널로 쓰려고 제가 이거 갖고 왔고요. 이거를 일일이 1번부터 17번까지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아이콘이라고 하고요. 요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거를 엠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물고기도 있고 요거 빨간 것도 있고 뭐 밥그릇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안에도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요. 17개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쁘게 잘 만들었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여기 유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있고요. 이건 휠이라고 합니다. 이 동그란 거. 혹시 배지 차고 계신 분? 저기 부산 사무처장님이 차고 계셨네요. 네, 저 배지가요. 일명 이게 16년도인가 15년도에 BTS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BTS가 이 휠 배지를 차고 왔죠. 그래서 이게 BTS 배지라고 그래서 이때 뜬 거예요. 이때 유명해졌고 반기문 총장도 차고 와서 이때 유명해진 건데요. 여러분 졸업식 할 때 그때 이 배지를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상임회장님이 지금 상중이시라 지금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분이 차고 있는 거는 뉴욕에서 직접 구매하신 SDG 필인데 그게 제가 한번 다 나눠드리려고 직구를 하려고 했어요. 3만 얼마였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구입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뛰어갖고 9만 얼마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저렴한 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이라고 한다. 그 동그란 거 뭐지? 색깔별로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SDG 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BTS 이뻐갖고 다시 한번 제가 찍어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17개 목표가 크게 사회, 경제, 환경 부분으로 나눈다고 요거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이거를 3P, 그러니까 세계 축이라고 합니다. 사회, people, 환경, planet, 뭐 경제 이렇게 해서 축에 3P라고도 하고 세계 축이라도 하고 요것도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고요. 수강자 분석을 보겠습니다. 항상 6대4입니다. 남녀 부분이 6대4고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40대와 50대가 62%로 가장 많습니다. 초기 때는 저희가 한 3, 40대, 5, 60대 이렇게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연령대가 점점점 높아지시더니 막 80대 분도 한 9분 정도 계셨고 주류가 막 60대까지도 계셨는데 온라인으로 5기, 6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그때 물갈이가 좀 변환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이를 저희가 나이를 좀 여쭤봤더니 40대, 50대, 그래도 60대가 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대 고등학생들이 SDG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갖고 고등학생들 5명인가 그렇게 와 있었죠. 또 한번 참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직업은요, 직장인하고 공무원, 뭐 자영업 뭐 이렇게 많은데 직장인이 많고 공무원,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것도 ESG에 좀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력은 뭐 그냥 한번 여쭤봤는데요. 대학원하고 대학교 졸업이 저희가 거의 80% 차지할 정도로 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분야가 항상 관심 분야가 가장 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29%를 차지하는 것도 대부분 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29%가 차지하는 거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ESG에 좀 관심이 많은 거로 또 유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참가 경로는 어떻게 알고 참석하셨나, 여기 신청하셨나 했더니 예전에는 현수막, 뭐 주변 권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40%가 SNS를 통해서 했다는 거 보니까 참 많이 변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로도 많이 신청하시지만, 그래서 현수막하고 전단지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홍보를. 근데 이걸 통해서도 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QR코드 찍어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함께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수강 비율이 보통 30~40%는 들었던 분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신규 위원님들로 좀 많이 채워졌고요. 저희가 재수강 1기부터 7기 분들한테는 별로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규 위원들을 좀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신규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90% 정도 되고 재수강 들으시는 분들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용어와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협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협의회는 아예 이건 법과 조례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딱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정책별로 요약한 겁니다. 저희는 1999년도에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해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19년도에 협의회 지원조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때 22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재제정되면서 저희가 기본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지원조례가 폐지가 되고 우리 지원되는 그 문구는 여기 기본조례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예시로 제가 들어볼게요. 자,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해서 이 정도 인원을 모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다른 시에 홍보를 하고 싶으면 홍보기간 며칠에 얼마를 투자해서 몇 명이 수강했고 몇 명이 졸업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자, 평택 갔더니 대단하더라.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았는데요? 뻐글뻐글 그냥 수강 강의실이 그냥 꽉 찼어. 이거 갖고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홍보기간 며칠에 예산 투입 얼마를 했고 수강 신청자 90몇 명 중에 졸업자가 50명이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더 발전시키려면 매년 100명씩 들어야겠네 하고 수치가 딱 나와야 돼요.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하려면 목표, SDG 목표를 100명으로 잡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100명으로 잡았으면 지표라는 게 또 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성적표. 그걸 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량을 키워내는 거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됐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26조에 보시면 이해관계자 협력등. 여기도 이해관계자란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엠버스, 그러니까 메이어, 주요 그룹 나오는 거를 그대로 따라 우리나라도 법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본법에 이게 있어야지만 조례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법에 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조례에도 있겠네?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있고요. 이것도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해요. 질문을 하고요. 거기서 제가 나온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토론할 때요. 협의의 기본을 지킵시다. 말 끊기, 반말, 나 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하기, 무시하는 언어, 그 다음에 분위기를 혼자 다 끌어가지 마시고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마시고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마시고 면박이나 무안 주지 말고
항상 주제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며 발언 시간은 순서입니다. 항상 말을 시키면 1분으로 제한을 뒀는데 혼자서 한 4분, 5분 하시는 꼭 있죠. 내 주위엔 그런 사람 없던데 그러면은 길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숙제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아까 9개 주요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 소태영 총장님이 계속 공동회장이십니다라고 했는데 공동회장이 도대체 몇 명이래 자꾸 공동회장이라고 그래? 9개 그룹 중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동회장님. 학계 교육장님이 돼 있고요. 재계 상공회의소장님이 돼 있고요. 시민사회계 YMCA 총장님이시죠? 소태영 돼 있고요. 여성계 여성단체협의회 돼 있고요. 행정으로는 지금 현재 부시장님으로 공동회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쪽에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정이 저희한테 토스를 해줍니다. 이것 좀 협의해서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공무원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 토스를 해줍니다. 그럼 시민이 잘 할 수 있게끔 토스를 해주는데 기업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대학과 함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행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거 토스라고 생각하고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구공 있죠? 그런데 가끔 공이 날라오면 강 스파이크가 저희한테 날라올 때가 있어요. 시민사회가 날라오던 행정에서 날라오던 학교에서 날라오던 스파이크가 날라오면 진짜 얼굴에 왜 배구할 때 얼굴에 적통 빵 맞을 때 있잖아요. 강 스파이크. 그러면 진짜 보는 사람들 어우 저거 아파서 돈이야 말 할 정도로. 그러면 저희는 진짜 코피를 줄줄줄 흘려요. 흘려도 행정에서 이것 좀 해! 하고 빡 던지면 코피 빡 흘리죠. 그거를 시민들한테 같이 스파이크를 같이 던질까요? 아니에요. 스파이크 온 거 코피는 터지더라도 우리는 시민들한테 기업한테 대학한테 잘 토스해주는 역할이에요. 피를 흘리더라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서 이것 좀 행정이 말을 안 들어줘요. 우리 말을 이거 협의회에서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강 스파이크 니네가 아니면 누가 해 하고 강 스파이크를 빵 날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행정에 전달할 때 왜 이거 똑바로 하면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합니까? 하고서 강 스파이크로 같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잘 받아서 협의를 통해서 잘 토스하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 내에 좀 빨리 말하느라고 자세히 이해는 안 되겠지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계속 이렇게 갖고 다니시거나 휴대폰에 다운받으시면서 수시로 열어보고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흥현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왜 로비에서 왜 까만 옷 입고 하늘 하면서 키 크신 분이 막 안내해 주시고 그랬죠. 5기, 6기, 7기, 8기 졸업생이십니다. 저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선배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저희가 SOS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앉아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흥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소개까지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맨날 보실 건데 국이 이제 오늘 입학식하시는데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어떤 교육의 플랫폼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행동이든 전략이든 우리가 한번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하고 시하고 협의회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이창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학의 교수로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참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협력 모델이다, 거버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서 전국 최초로 간다 이렇게 지속가능발전 대학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뭐 어디 가는데 뭐 없더라, 아니 우리 위원님 가셨나 없더라 이랬는데요. 전국 저희가 한 2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42개 전국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갖고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라는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것이 42개였습니다. 지금은 더 급속도로 늘어나서 50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 이제 전화 이창훈 교수님이랑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개입니다. 제일 위에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세 번째에서 3개만, 13, 14, 15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16, 17입니다. 16, 17은 나름대로 정의롭게 이렇게 제도화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갖고서 15개가 계획이 잡혀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중요하죠. 사업에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한데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함께 만들어낸다. 그래서 17번이 가장 기반이 되는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서 SDG는 전체 사회인 지구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경기도의 도민들도 경기도 안에 있는 평택시의 시민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전체 지구 사회에서 꼭 알아가야 되는 이슈들이고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때 기본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를 공부하고 알아야 하느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17개의 목표들이고 그렇지만 이게 되기 위해서는 혼자 각자 할 수 없다. 그래서 17번 목표를 앞에다 두고 거버넌스, 협치가 바탕이 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이거를 평택에서 특히나 로컬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거리든지 일을 하고 하려면 계획을 잘 잡아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정말 충실하게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의 이 어떤 계획에 대한 철학을 지금까지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민교육 중에서도 특히나 세계 시민교육일 수 있는 왜냐하면 평택은 이제는 글로벌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DG의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잘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무엇이든지 하려면 이렇게 협치, 파트너십, 거버넌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일 수 있고 기업일 수 있고 시민사회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 시민사회, 기업, 지역 대학의 거버넌스, 그 다음에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초반 때부터 시민들을 다 포함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행정과 기업과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참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재 교육이다 보니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에 대한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7회 때인가는 이 청소년문화센터의 센터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으셨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에 대한 철학을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어디 계시나요? 우리 문화재단 어디 계시죠? 문화재단 아니 열심히 들으신다고 그러고 또 나가셨네. 문화재단의 팀장님도 오셔서 지금 평택시의 산하기관일 수 있는 저기 문화재단의 팀장님도 오시고 열심히 들으신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이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조직들이 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ESG를 추구하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알고 실천하실 수 있게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내가 생산을 하든 영업을 하든 간에 이 철학들이 반영이 되어서 직장생활 하시면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직장생활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자원을 재순환할 때에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목표거든요. 목표 체계가 있습니다. 큰 목표가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한다, 만든다.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세계의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17개 안에서 맥락은 같지만 이것이 현장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택에 맞는 목표들, 또 세부 목표들, 지표들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대항한다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 방향성일 수 있는 SDGs는 2015년부터 그 전에도 이제 있기는 했었지만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2030년까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음대로 정말 잘 안 되는 것이 중간에 이 질병이 한번 돌보로 해서 여러 가지가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서 이게 한 10년 정도는 더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전체적으로 다 설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ESG 마찬가지. ESG는 SDG 차원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자료가 조금 잘못됐어요. ESG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건 좀 더 고쳐드리겠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것들이 전체 사회인 전 지구부터 로컬에 있는 지역이나 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는 것도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동차를 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석탄 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계신지 그러면 아마 그 주차요금을 낼 때에도 아니면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서 이제 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인식하시고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나름대로의 비전 체계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는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표명을 했듯이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도 협력해서 합니다. 행정도 함께 계획하고 공동회장단이 구성이 되었어서 각계의 분들이 협력하시고 특히나 대학에 계신 분들은 교육이다 보니까 큰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민사회도 중간 조직도 함께 협력하셔서 기획을 하게 있고요. 교육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과 협의회와 시와 함께 협력해서 교육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기획해서 운영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 앞으로 미래 세대일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SDG에 대한 이해를 계속 실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15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또 하나 만들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쉽게 줄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실천은 삶에서 조직에서 소속된 곳에서 실천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교육을 통해서 ESG 그러니까 이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SDG가 이런 어떤 것들이 실천이 되는 교육자 양성 과정도 한번 만들어보고 실천하려 합니다. 교육을 4가지를 추진 전략으로 갖고 있습니다. 항상 협력해서 교육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예전에 어떻게 하면 이 교육자와 그 다음에 학습자가 소통할 것인가 학습자끼리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보고 있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1시간 강의하고 1시간은 직접 계속 토론하고 이 토론하는 시간이 조금
짧을 정도로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 교육이고요. 그렇지만 전문적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기후변화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게 왜 넷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알고 또 지식을 전달하실 수 있고 실천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객관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목표를 갖고 나름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SDG는 여러분들 사셔야 되는 방향 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반드시 17개를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정치를 하시고 행정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은 공공기관에 계시고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17개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서 직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부터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다 이거를 조금 더 얹혀서 우리는 파트너십을 갖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접목시켜서 직무를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갖는데요.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SDG는 많아요. 이렇게 한 17개씩 있는데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는 또 인티그레이티드,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참 좋다. 뭐가 좋으냐? 환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경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통합적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 좋아서 타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재료를 받아서 누가 작업을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고민하셔야 한다. 내가 그냥 어떤 대가를 주고 가져가는 소유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도 고민하셔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SDG, 그래서 계속 SDG의 17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상우 교수님 계속 질문하십니다. 몇 번 목표가 뭡니까? 몇 번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크게 제일 위에 층에 있는 거는 사람과 관련된 거,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 층의 세 개는 환경과 관련된 거, 나머지 두 개는 이런 15개가 잘 되기 위한 개방 구축, 제도와 파트너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각각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평택 시민들이 잘 아시잖아요.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네? 기업도 많고 경제 성장 도시 이런 용어를 갖고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는 환경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사회를 이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지역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시는데 계속 이주민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좋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으로서 이런 촉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이창우 교수님하고 의회에서 ESG에 대한 연구를 의회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고 지금은 이제 경제도 많이 고민하시고 이 환경도 고민하고 계신데 이제는 갈등이다. 좋은 관계와 좋은 감정, 행복이다. 행복.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평택이 옛날부터 추구해오고 있는 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지금 문화재단하고 이제 함께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창훈 교수님 힘 좀 내세요.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스승님이세요. 이제 예전에 교수님이 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셨는데 제가 8년, 9년, 그러니까 11년 차거든요. 제가 평택에 온 지 1년 지나면서 한 10년 전에 이분을 만나고 이 지속가능 발전과 SDG, ESG, 메세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평택에 계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경주에서 또 이태 전국을 다 이제 SDG와 ESG를 확산시키고 계시다 보니까 이태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산도 또 엄청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바쁘신데도 계속 이 지속대학에는 코로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작년이든 아니면 제가 아플 때도 그렇고 계속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대학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한 분 한 분은 다 그렇고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마이크 좀 하나 혹시 이렇게 지속대학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수강하시러 오신 분들하고 좀 간단하게 좀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네, 안녕하세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아이들 사회적 경제 수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과후에서는 아이들하고 보드게임으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대 어떻게 열심히 참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청소년 교육 자체에 관심이 많고요.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또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좀 되세요?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걱정도 되네요.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몇 번을 빠지실 생각이십니까? 네? 몇 번을 빠지실 생각이십니까? 결석. 아직까지 결석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혹시라도 생긴다면은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아까 좀 소개를 하시려다 보니 우리 이 지속가능 발전과 ESG, 그다음에 메세나 요 현장에서 이 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것들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현재 저희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문화교류팀의 조준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사실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제도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좀 더 배우려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야 저희가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이 세 분이 이렇게 조금 자꾸 저의 관심을 좀 끄시는 것 같아서 우리 홍정희 선생님께서는 여기 마이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기를 갖고 우리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그 오송면 양교리에서 좀 농업법인 운영을 했는데요. 예, 요소. 예, 근데 그 전에 그 외국에 한 20년 있다가 지금 뭐 소위 귀농귀촌해가지고 언제 오셨어요? 평택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한 10몇 년 되셨고요. 저는 한 3년 됐고. 예, 이 과정을 듣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뭐 국내 몇 개 대학에 경영학 교수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세요? 예, 그래서 SDG 17이나 ESG에 관련해서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 평택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평택에서의 농업은 좀 어떤 목표를 갖고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농업 쪽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뭐 소태영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국내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급변한 그 어버나이제이션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미군 기지가
이쪽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다 포함된 도시, 예, 도농의 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직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까 뭐 송탄 안중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쪽 동쪽보다는 서평택은 아직까지 많이 불균형적으로 개발이 돼 있다는 부분이 농업 면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또 수업하시면서 또 자주 뵙죠. 매번 오십시오. 바쁘시더라도.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기태입니다. 저는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상이요? 예. 와. 메디테이션. 예. 그래서 이쪽하고도 지금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갈등 상황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거의 뭐 학생들 한 번에 한 30명 되면 5명 이내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버려지고 있거든요.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 교육이 너무 암담하죠. 그것이 그대로 사회에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울증이 지금 뭐 20대 여성들의 특히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이 심각하고 그래서 이쪽하고 공부를 좀 접목을 시키면 그냥 그 명상 쪽에만 하는 것보다 현실하고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보시죠. 영상과 SDG를 한번 좀 제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상일 수 있는 청년들의 아픔이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뭐 이렇게 외롭고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죠. 우리 부산 큰 도시에서 오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 우리 네, 반갑습니다. 올 첫 개강식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 평택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오늘은 특히나 처장님 오셔서 내가 조금 아는 척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듣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이런 똑같은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부산에서는 작년에 이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을 프로젝트 강사단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평택처럼 우리 지역사회 리더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저희 놀모애들이라서 오늘 조금 배우러 온 상황입니다. 배우는 걸 배워요. 같이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끝에 있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빈장원입니다. 예. 네, 저는 18년 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외국 아이들을 한국어 가르치는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활동을 몇 년간 해와서 그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 정확한 어떤 용어 정립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배워보려고 더 배워보려고 같이 하시죠. 저희도 아직 부족하니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천안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는 곳은 계속 평택에서 살고 있고 평택에서 한 살 때부터 자라와서 평택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시겠지만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분야를 떠나서 그다음에 대상들이 뭐 정규의 초중고 일반 시민들 평생교육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교육이 기본인 것이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해 중에서 큰 중요성이 특히 강한 ESG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특히나 지속가능발전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런 것처럼 교육을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만 조금씩 어떤 분들이 오셨구나 이 정도 이해를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소통하시고 전문성을 갖고 어떤 SDG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시죠. 오늘 저 입학식에 대한 대학 소개와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응현 교수님 때문에 아주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설명을 해주신 이응현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는 모든 장면은 저희가 일단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고 이 강의도 녹화를 하고 제가 편집이 굉장히 느립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손으로 해요. 이게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해서 올해 안으로는 일단 업로드가 됩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업로드가 되니까 나중에 찾아보실 때 조금 쉬울 수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치면 유튜브가 있는데 옛날 거 자료 찾아보면 무식하게 올렸어요. 저희가 그냥 막 3시간짜리 막 올려버리고 그랬는데 갈수록 좀 나아지는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함께 공유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개강식도 지금 이제 웹캠이 지금 안 돼갖고 고프로하고 지금 노트북 카메라로 지금 계속 녹화 중인 거를 알려드리고요. 네, 이창호 교수님께서 지금 신영대학교에 공부하고 계시지만 평택분이십니다. 평택에서 나고 잘하시고 한광고등학교 나오셨죠? 대한광, 저는 한광여고 나왔는데 나오셨습니다. 평택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고 특히 저희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초창기 멤버로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번 함께 하실 거라 믿고요. 다음 주 아니다 목요일 내일 모레 목요일이 우리 이창호 교수님의 강의인데요. SDG 전반에 관한 거고요. 자료가 아마 5, 60페이지 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말씀하시니까 좀 잘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도 전달해주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볼 거고요. 우리 김인현 팀장님이십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이금옥 간사님이십니다. 네. 별명이 금이야 오기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우 교수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저씨 자셨죠? 함께 계속 쭉 함께 도움 주실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요 안내대에 QR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차량 번호를 찍게끔 돼 있어요. 차량 번호를 누르세요. 차량 번호 누르시면 그 중일권이거든요. 3,000원만 내면 중일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갖고 내일 사용 못해요. 오늘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근데 최소 요금이 3,000원이에요. 여러분이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우리가 여러분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협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당분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강의에 따라서 여기가 일단은 학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회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일반인이 대관을 하려면 대관비가 70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0강을 한다면 700만 원을 평택대학교에서 무료로 후원해 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죄로다가 이렇게 맨날 무료로 저희가 점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평택대학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학생이 여기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면 강의실이 변동이 됩니다. 근데 평택대학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때 강의실 안내 보기 해갖고 영어로 막 써있는 거 누르시면 이게 딱 우리가 약도로 딱 연결되게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고 맨날 똑같은 문자 또 보내네 이러지 마세요. 그거 제발 좀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강의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화요일에 없습니다. 없고요. 그 화요일 건너뛰고 목요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내지 못하는 게 미리 보내면 내일이구나 화요일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보내는 타이밍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텀블러 갖고 오세요 라고 항상 말합니다. 오늘은 정수기가 조금 고장이 돼 있어가지고 급하게 사온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희가 차나 티나 커피나 이건 다 준비해드리지만 컵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텀블러를 항상 갖고 오셔갖고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식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간식의 권한은 우리 팀장님한테 있습니다.
제 입맛에 좀 안 맞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정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출석률이 70%에서 80% 이상이면 별도의 표창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70% 이상이 너무 많으시다 이제 80%에서도 이렇게 커팅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수료증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여기 7시까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2024년 제9회 지속가능 발전대학 개강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